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개념풀이 사랑방 9번째 영상, 수사법 중에, 표현기법 중에 마지막 거, 변화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법 설명 보시면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려고 변화를 적절히 주는 방법이다 이랬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도치법. 이건 흔한 거죠. 문장 성분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설명 보시면 문장 성분상의 순서를 바꾸어서 내용에 변화를 준다. 예문,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러니까 서술어보다 목적어가 뒤에 나왔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용하구나 이 기상, 활원하구나 저 경계.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현대국어로 해석하면 거기에서도 이 기상 조용하구나, 저 경계는 활원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장 성분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죠. 근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그 한 가지 수사법만 사용된 게 아니네요. 조용한랴, 활원한랴 하는 이 부분에서는 영탄법도 사용됐고, 문장 구조 똑같으니까 바로 아래에서 공부할 대꾸법도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도치도 있고 영탄도 있고 대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저 경계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플러스 대꾸 영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대꾸법도 있고 영탄법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꾸법. 대구법 아닙니다. 이 구라고 하는 한자는요, 첫 음절로 가면 구절풀이 할 때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서 구로 발음되는데, 둘째 음절로 가면 꾸로 발음돼요. 명꾸, 억구, 여기서 대꾸법 이렇게 읽는 겁니다. 비슷한 문장의 구조를 나란히 세워서 대립에 흥미를 일으킨다. 단순한 글자 수의 대립만이 아니라 앞뒤 내용,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빈칸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같은 문장 성분 구조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문장 성분 구조의 반복. 그리고 요거를 시에서는 또 뭐라고도 하느냐?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하죠. 통사 구조의 반복. 똑같은 통사 구조, 문장 성분 구조가 반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문을 봅시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때요? 단어들은 다르지만 문장 구조는 똑같잖아. 대꾸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대조법도 되겠죠. 그래서 옆에 남긴다 옆에다가 플러스 대조 같이 써주시고, 그 밑에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해가지고서 이성은 투명하긴 하지만 너무 냉정하다. 또 지혜는 날카롭긴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물건이다. 갑 속에 든 칼이다. 여기는 또 은유법도 사용됐구나. 지혜는 갑 속에 든 칼. 그 앞에는 직유. 이성은 얼음과 같으며. 재밌네요. 대꾸법도 되고 은유법도 있고 직유도 있고 그러네.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이것도 폭포를 얘기하는 건데요. 폭포를 비유하다 보니까 은 같은 옷 같은 있으니까 직유도 되고, 물론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대꾸법도 되고, 그 다음 폭포는 무지개, 폭포는 용의 초리하니까 이것도 세 개야 기본적으로. 일단 제일 먼저 대꾸가 있고요. 이 예문. 그 다음 은 같은 옷 같은 있으니까 직유가 있고요. 그 다음 폭포는 무지개요, 폭포는 용의 초리하니까 은유법도 있고요. 그래서 대꾸, 직유, 은유 이렇게 사용된 거죠.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여기는 대꾸법은 기본으로 있으니까 직유, 플러스 기호 붙이고 직유, 은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서리법. 처음에는 일반적인 서술문으로 표현이 나가다 결론이나 단정 부분에서 의문 형식으로 표현한다. 내용상으로는 의문이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답을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답을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것. 그래서 정말로 몰라서 의문을 나타내는 건 서리법이 아니다. 그 말은 결국 답을 알면서 의문 형식을 취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모르겠다는 소리지.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고이하지 않다 이거지요. 인용법 드디어 나왔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우리 풍유법 설명할 때 원관념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슬쩍 지워놓으면 풍유법이 되는데, 밝히지 않으면, 이걸 뒤에다 밝혀놓으면 또는 앞에서 밝혀놓고 인용을 해오면
인용법이 된다 이랬습니다. 속담이나 격언,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핵심 의미가 밝혀져 있다 요거지요. 크지도 않은 절이건만 늙은 승려만도 실로 30명은 됨직하다. 이런 심산의 노승이 그렇게도 많을까? 자, 거기에 밑줄 한번 쳐주시고, 이런 심산의 노승이 그렇게도 많을까? 밑줄 쳐놓고, 이게 이제 핵심 의미야. 그래서 여기다 핵심 의미 적어놓으시면 그 밑에 무한청산 행욕진이요 백운심처 노승다라, 요게 이제 인용이 되는 거죠. 19절 인용한 거. 무한 끝없는 청산 푸른 산은 행욕진 이제 다 끝나가려 하는데, 백운 흰구름 심처 깊은 곳에 노승다 늙은 스님이 많구나. 옛글 그대로다 이랬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마지막 장이네요. 그다음 반어. 겉으로 표현할 내용과,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잘 들었을 테니까 여러 번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겉으로 표현할 내용과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나타내서 독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기교다. 두 번째 예문부터 보세요. 잘했다.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 반대로 얘기하는 거랍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죽을 때까지 울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역설.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비논리적인 진술인 듯 하지만 실은 그 속에 절실한 뜻이 담기도록 하는 수사법이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의 침묵에서 나온 구절이죠. 찬란한 슬픔의 보물. 요건 어디서 나왔어요? 모란이 비까지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유치원 선생의 깃발. 소리 없는 아우성도 참 많이 보이는 예문인데, 그러면 반어하고 역설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생길까요? 참고 표시 있고 여백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어는요, 예문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핵심을 갖다 정리를 해드리면, 반어는요, 표현할 내용, 표현 의도하고 그 다음 표현된 내용이 서로 반대야. 즉 표현된 것과 그 다음 표현 의도 되지 않은 것, 이게 의도와 관련된 거잖아. 이게 서로 반대를 이루면 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된 것, 잘한다. 예문 보세요. 표현되지 않은 것은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요거만 꼴랑 드러나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요거랑 뭐랑 숨은 의도, 이런 못난 놈, 요 소리만. 근데 역설은 그게 아닙니다. 역설은 뭐냐면 표현된 것끼리 충돌이에요. 표현된 것과 원, 그 다음 표현된 것 투. 요게 역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소리 없는도 분명히 표현이 됐죠. 그 다음 아우성도 표현이 된 거란 말이야. 그 표현된 것 두 개가 서로 충돌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는 표현된 것은 있는데 그 의도는 안 드러났거든. 잘한다까지만 얘기가 되고, 근데 요거는 둘 다 표현된 것끼리 충돌을 일으킨다. 반어와 역설 차이, 거기 참고 표시 역시 동영상 잠깐 스톱 시켜놓고 메모해 두세요. 메모 끝났으면 보겠습니다. 다음 7번째 생략법. 그래, 간결성, 압축성, 긴밀성을 위해서 어구를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남기는 것이다. 생략된 부분은 독자의 판단이나 추측에 맡긴다. 이런 사람은 이성을 가졌다고 할지 못 가졌다고 할지, 못 가졌다는 얘기죠.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7년인걸... 허생전에서 나온 구조죠. 문답법. 자, 글 속의 어느 부분에 문장을 문답 형식을 빌려서 전개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해야 돼. A가 물어보고 B가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옌가 하노라. 이거 대화가 아닙니다. 자기 혼잣말이죠. 그렇다면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병립의 관계이다. 앞주 이런 거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게 문답법. 그 다음 경구법.
격언이나 속담에서처럼 엉뚱하거나 재치 있거나 익살스러운 기발한 표현 속에 진리를 내포시킴으로써 교훈적 효과를 내는 변화법이다. 5분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50분간 이야기할 수 있는 재료를 모아라.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요새 뭐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래,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지. 뭐 이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경구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노법.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다. 대상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예문 보시면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불렀잖아. 여기까지가 도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자가 부를 호자입니다. 공중에 길 있어서 잘 가는가? 길도 없는데 당신은 잘 가네? 나는 길이나 있는 땅 위에 서 있는데도 갈 길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가자스라 하는 거, 뭐뭐 하자스라 하는 건 뭐뭐 하자꾸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수구경 갑시다 그려. 이웃들을 불러 제끼는 상춘곡이라는 가수작품에서 나온 구절이죠.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봤어도 수십 개 나와. 우리 수사법,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크게 세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우리 고등학교 과정까지 해가지고 웬만한 수사법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학작품을 보든지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수사법들이 사용될 텐데, 그럴 때 이제 공부한 것들을 떠올려가면서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사법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빠이.